네,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3.1절에 관련된 3.1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뭐 시청자분들 다 집에 태극기 다 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서울시가 이 3.1절을 맞아서 여러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먼저 얘기 말씀하는데요. 잠시 전에 그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화제가 됐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우리가 이 3.1절 나를 잊으셨나요? 3.1절을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가슴이 먹먹한 그런 하루인데요. 이 3.1절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3.1절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우리도 이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정작 이 정말 푸른 눈의 이방인인 이 사람입니다. 고 엘버트 테일러는 이 3.1 운동을 일본에 있는 AP통신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알렸거든요. 네. 당시 3.1 운동이 있었던 것을 과연 일제가 외국으로 공개를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외국인 엘버트 테일러는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의 손녀입니다. 제니퍼 테일러가 오늘 보신각 타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일까요? 진짜 이게 역사를 돌이켜보면 1919년 이 2월 28일 이 경성 세브란스 병원에 이 간호사가 침대 밑에 숨겨놓은 3.1 독립선언서를 엘버트 테일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네. AP통신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일본의 어떤 억압에 이 벗어나려고 하는 목숨을 내걸고 3.1 운동을 했던 우리 대한의 정신을 전 세계 만방에 알렸는데요. 이 돌이켜 보면은 이 엘버트 테일러의 아들입니다. 이 브루스 테일러도 이 서울시 바로 이 서울시의 명예 시민으로서 시민증을 받게 되었거든요. 네. 2대가 브루스 테일러, 3대가 바로 제니퍼 테일러입니다. 이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정말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정말 각별한 날, 우리 외국 엘버트 테일러가 보여준 그 정신을 과연 우리 시민들은 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썼고요.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 던졌는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희생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주년 3.1절을 맞아서 시민 인식의 현주소를 먼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일본과 경기를 겨루어서 이긴들 한 번 이기면 쾌감은 있죠. 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잃는다면 이 쾌감도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은 얼마만큼 우리의 과거사 일본과 얽혀있는 이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3.1절 오늘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결과를 보시면서 보시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한일 강제병합 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1910년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5명 중에 1명에 그쳤습니다. 19%였습니다. 이 오늘이 3.1절입니다. 3.1 운동이 있던 해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1919년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가 불과 32%에 그쳤습니다. 네. 절반이 넘는 51%는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해방된 해를 알고 계십니까? 1945년 우리가 일본의 36년 강점에서 벗어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해였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 6명이 채되지 않았습니다. 이 10명 중 3명 정도인 29%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너무 마음이 짠하고 먹먹하기만 한데요. 네. 1910년 19년, 이 45년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 삶,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짠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국치일은 언제냐, 해방은 언제 됐느냐. 진짜 우리 자식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그 교육이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기성세대들이 잘 모르고 있다.
참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잊혀지는 역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시에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까? 일본이 침략해오기 전에. 네. 그럴 때 그 역사 교훈을 우리가 아로새겼더라면 일제 강점기를 벗어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그 많은 얘기죠. 정말 예. 피, 정말 희생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를 안다는 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독일 국민들도 아로새기고 있고 이 유대인들도 아로새기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어 수학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사와 또 다른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세계사가 이렇게 도외시되는 학교 현장 교육, 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한 우리의 교육인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항일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좀 씁쓸한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이 항일 독립운동가, 우리 시민들께, 국민들께 과연 어떤 독립운동가를 떠올리시는지 여쭤봤는데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결과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복응답 내용이었거든요. 안중근을 떠올린다. 47%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 여러 명을 거명하게 돼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 45%, 유관순 37%, 윤봉길 30%, 도산 안창호 13%, 김자진 장군 11%. 화면을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안중근 의사, 심지어 일부 이 별개로 물어보는 질문에서 안중근 의사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의사 아니냐, 치료를 하는 닥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열사,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에서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도마 안중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백범 김구 선생,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이 정말 비운에 간 그런 우리 이 상해 임시정부의 정말 주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백범 김구 선생님을 얼마나 그의 과거를 되돌이키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우네 이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바로 유관순 누나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신사동입니다. 바로 서울 신사동의 도산공원, 우리가 도산 사거리, 예. 이 바로 도산 안창호거든요.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도 강남을 가면서도 이 신사동에 도산 안창호, 도산공원, 바로 그의 넋이 숨쉬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을 얼마만큼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했을까요? 정말 이 3.1절 날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누군가의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배정심 본부장님이 3.1절 날 아주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뭐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자기 개인의 어떤 안녕이라든가 가족까지 다 버리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남성 위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유관순 열사도 있습니다만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상당히 많죠.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그 발굴이라든가 조사 작업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요. 그나마 서울광장에서는 나를 잊으셨나요? 기할머니에 대한 삶을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또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독립운동가들 그러면 남성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을 보더라도 암살이 있었죠. 네. 예, 만주벌 호랑이로 불려졌던 이 남자연 열사야말로 27년도 4월 4.2또 일본 총독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워서나 숲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33년도에는 만주국 주재 일본 정권 대사를 살해하려다가 그 부분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쫓기다가 그 삶을 또 순국하고 말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잊혀졌던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특히 헌 열사인 경우에는 여성의 나이로 17살의 만주, 우리 만주 그러면 용정마을, 북한도 수많은 독립투사들, 김자진 장군까지 모였었던 바로 그 민족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북한도에 모여서 독립투사의 어떤 의식주를 이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의 바람 소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군들의 생활사를 정언하게 되는데, 이 헌 여사마저도 훈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요. 네. 많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알려지면서 훈장, 건국훈장 등이 추사가 되기도 하지만 네.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유교적 사고방식일까요? 어떻게 보면 여성이 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밖으로 공개를 안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자기의 이 한 몸 어린 나이 이 소녀의 어떤 그 열의, 의지, 열정을 바로 조국을 위해서 내던졌는데도 어느 누구도 한 명 보상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3.1절 날 과연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헌 열사, 이해동 열사, 이혜경 열사, 조신성 열사 모두 여성 항일 독립 운동가입니다. 네. 바로 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후손으로서 이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바로 오늘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잊으셨나요? 이분들이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천만 관객들이 그 열화와 같이 암살이라는 영화에 정말 성원을 모아줬던 것처럼 바로 이 영화 속에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지 못했던 바로 그 여성 항일 독립 운동가들에게 네. 뜨거운 마음과 우리의 경의를 표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서야 주목받는 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활약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상은커녕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잊혀진 열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기록입니다. 네. 이 독립운동 참여자 10만여 명 중 여성 독립운동 참여자는 2%에 해당되는 2,000명 정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2015년 8월 15일 강복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성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은 불과 26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전체 포상자의 예. 1.86%입니다. 여성들은 이 독립을 위해 조국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억되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온 국민들이 또는 보훈처가 이제는 정말 최대한 모든 우리의 어떤 이 의지를 담아서 이것을 밝혀내야 될 때로 보여집니다. 네. 그 서대문 형무소 바로 건너편에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김구 선생의 어머님이 거기서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옥바라지 했다 그러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가족들이 부인들이 그죠? 거기서 옥바라지 했는데 옥바라지 골목이 이제 개발되면서 없어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서대문 형무소 몇몇 바퀴 장소밖에 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우리의 과거사 일본의 이 억압과 폭압을 당했던 그 현장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들이 고스란히 또 보존되고 알려지고 또 세계의 다른 나라 이 여행객들이 왔을 때도 그곳을 돌아볼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옥바라지 골목이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자들이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무력 그렇습니다. 싸움이니까. 네네. 그럼 그것을 이제 뒤에서 항상 돌봐주고 또 옥바라지 하면서 한평생을 고생했던 그런 어머니들의 그 넋과 한이 다 어려 있는 곳인데 예. 너무나 중요한 글쎄 지적이십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머니와 백범 김구 선생 사이의 그 절절한 마음,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백범 김구 선생이 옥바라지를 하면서 상해 그런 활동을 할 때까지도 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의 열사들의 어머니가 됐던 분이거든요. 단순히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일 독립운동가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항일 독립운동가신 겁니다. 그 가족들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던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렸던 반면에 정작 항일 독립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거리에 내동댕이 쳐져 있다. 너무 힘들게 그런 살고 인식이 있죠. 예. 적어도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뭐 아무리 옥바라지 골목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만큼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잊혀져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그러한 말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는 오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태극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3.1절을 맞아서 서울 곳곳에 태극기가 많이 출근길에 보니까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이 태극기에 대한 시민 인식도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태극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기,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중요한 날에는 태극기를 개항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3.1절 나라와 조국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데 우리 교통방송 정말 태극기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잘 달고 있습니다. 네. 옥상에 딱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것도 아주 표준적으로 잘 달려 있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 그런데 국민들
제대로 태극기를 잘 개양하고 있는지 개양하시는지 네.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태극기 개양 정말 중요한 날 꼭 달아주셔야 되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생각나면 개양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많은 41.7%로 10명 중 4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네. 전혀 개양하지 않는다. 34.4%로 3명 중 1명 정도는 전혀 개양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매번 개양하고 있다가 23.8%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3명 중에 1명 정도가 개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생각나면 개양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극기 개양의 태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규범화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임시 방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보여드릴 부분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서라는 이유가 이 태극기 개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라서 더 실로 충격적인데요. 네. 그 결과도 바로 한편 그렇죠. 보시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극기를 왜 달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태극기가 없어서 절반이 넘는 53.9%면 사면 됩니다. 그렇죠. 비싸지도 않거든요. 네. 그리고 태극기 선양회에서 길에서 엄청나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받아가시면 됩니다. 생활이 바빠서 18.9%, 귀찮아서 10.3%, 태극기 개양대가 고층 베란다 밖 등 위험한 곳에서 있어서 9.4%였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시민분들께 또 국민분들께 그것을 무조건 하고 잘못됐다고 탓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태극기가 없으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또 태극기 선양회를 통해서 많은 경우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실로 달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불과 몇 곳이 안 될 것이거든요. 과연 태극기를 다는 곳이 절벽이겠습니까? 아니면 수중이겠습니까? 네. 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 그것을 방 안에 단들, 방 바깥에 단들, 집 밖에 단들, 대문 앞에 단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네. 그런 마음을 이제 3.1절입니다. 조금씩 좀 더 실천해 나가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모습을 좀 그래요. 보여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계기라든가 동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는 것이 뭐 일부러 태극기를 안 달고 그런 국민들은 제가 생각엔 한 분도 안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있고요. 또 이제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궁금하신 네. 분들이 이제 태극기를 어떻게 다냐면 우리가 이렇게 깃대가 있으면 깃봉이 있으면 깃봉과 깃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딱 맞춰서 이렇게 태극기를 그냥 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무궁화 모양으로 올라와 있는 깃봉이 있으면 깃봉에서 떨어지지 않게 태극기를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붙여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거리니까 우리가 순국 선열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혹시 조기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깃발의 이 길이만큼 또 이 아래로 네. 다는 것이 조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기 아닙니다. 3.1절에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달아주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항거한 날인데 조기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태극기 개양 시간인데 어떤 분들은 나 아침에 일어나지 해서 5시부터 또 뭐 밤 10시까지 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태극기 개양 표준 시간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6시면 내려야 되는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다른 방법 그리고 개양 시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 두 편의 의미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스크린 잡기도 참 여의치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걸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영화보다 더한 반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양 돌풍인데요. 네. 왜 우리가 이 영화에 주목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 역사와 나는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개봉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배우들을 섭외하는 것마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 힘을 누가 보여줬냐? 바로 7만 5천 명의 바로 우리 국민 시민입니다. 네.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극장 상영관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에 힘을 또
북돋워 준 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였거든요. 네. 시에서는 지금 극장 상영이 다 종료되고 나면은 네. 여러 공개 장소에서 이 기향이라는 영화를 우리 시민들께서 편안히 보실 수 있도록 또 지원하겠다. 정말 이런 지원이야말로 우리 영화를 또 의미 있는 영화를 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영화를 이렇게 또 한번 우뚝 서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힘이 되는 그것을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하고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귀향을 보고 나서 시사에 갔다 온 다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데도 바로 우리 시민들의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시에서도 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아야 되는 이 영화를 또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기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가지는 더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종료가 된 다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도서관이라든가 구민회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데서 상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구민회관들이 상당히 어떻게 네. 보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 주변의 장소로 편하게 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혜택이 필요한데 네. 그걸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하는 문화, 함께하는 혜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본 사람들의 후기를 뭐 듣거나 혹은 읽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좀 가슴이 막막해지고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영화 포스터가 무엇이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도 보시면은 우리가 1919년 3.1절을 연도를 기억하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엇이 그 어린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나. 네. 그 지옥으로 간 소녀들의 잘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한 상황을 막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던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비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인 바로 저 일본의 그러한 태도에 있거든요. 네.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이 그 과거사에 대해서 바로 목도할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또 솔직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강렬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일본은 응답해야 됩니다. 네. 저는 하여튼 아마 일본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그 군국주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저 만행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서 아마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전 드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귀향 말고요. 또 요즘에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주. 윤동주 시인에 관련된 영화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윤동주 시인이 우리 한국인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이제 친구인 송몽규의 경우에는 영화의 역할을 보면은 폭력적으로 일본에 항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폭력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이 보여줬던 그 저항 정신, 그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후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묻고 있는 바로 그 식구의 내용이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과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영화들이 던져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제대로 답할 수 있고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알 수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점을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만 동주라는 영화, 기양이라고 하는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진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부끄러움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과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죠. 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한국갤럽과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